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4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아래 한글 2018의 기본적인 개념, 개념이 아니라 개요죠, 개요. 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MS 오피스, 아래 한글, 아니면 윈도우 일반적인 앱에서도 대체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단축키와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2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래 한글의 활용법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한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초중등 고등학교에서 조금씩들 써보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메뉴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이렇게 타이핑은 이렇게 치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역량은 여러분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좀 팁 중심으로 이런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저런 기능을 이렇게 설정하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팁이 되겠는데요. 문자 편집 옵션에 대한 모든 것 해서 글자 모양 옵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실습을 위해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실습으로 준비했다는 요 BSP 공사 파일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이제 아메리칸 항공사 아까 실습한 예제잖아요. 예, 아메리칸 항공사. 지금 이거의 글씨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는 얼마나인지 이런 설정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일, 편집, 보기, 입력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이 중에 두 번째 편집 탭을 이렇게 눌러보면 편집 탭에 여러 이제 설정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글자 모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글자 모양 살짝 갖다 대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글자 모양 Alt 더하기 L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Alt라는 버튼 플러스 L을 누르면 글자 모양의 대화 상자를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우스 세대니까 그냥 요 마우스 버튼 리본에 있는 마우스 버튼 한번 마우스로 글자 모양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하면 글자에 대한 모양을 세팅하는 요 기본적인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준 크기 요게 글자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글꼴이 있는데 글꼴은 글자의 모양이죠. 지금 현재는 중고딕이라고 하는 글자체가 선택되어 있는 거고요. 한글 글꼴에는 한글 글꼴 모양, 그거에 대응되는 영어 글꼴 모양, 한자 글꼴 모양이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영어 글꼴은 영어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한글 글꼴도 있지만 또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에 특화된 글꼴도 있고 일본어에 특화된 글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서 안에 예를 들어서 영어 글꼴 모양은 이 특정 영어 폰트로 표현하고 한글 글꼴은 요 특정 한글 글꼴로 표현하고 일본어가 출연하면 일본어는 이 글꼴로 표현하고 다 따로따로 지정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서 이제 한글은 이거, 영문은 이거, 한자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표 글꼴을 하나를 딱 지정해 주시면 이변이 없는 한 요 대표 글꼴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세부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장평과 자간이 되겠습니다. 장평과 자간. 자, 장평이라는 건 무엇이냐? 장평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 기본 모양이 100%예요. 글자 모양이 요 기본 모양이 100%인데 자, 장평이 100%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밑에 예시가 뜨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장평을 이렇게 쭉 키면 어떻게 되죠? 글씨가 비만이 되죠. 예. 이 장평은 뭐냐면 장평이 180%다 이건 뭐냐면 요 폭을 요 높이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 너비는 180%로 표현하는 거예요. 높이는 100% 그대로인데 너비만 180%로 표현하니까 어떻게 돼요? 글씨가 뚱뚱해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반대로 요거를 이제 줄여요. 예, 쭉 줄여서 자, 100%가 딱 되면은 이제 원래 모습이죠. 이게 원래 모습인데 요거를 이번에 100%보다 작게 해야 하는 거예요. 90%, 80%, 70%쭉 줄이면 어떻게 되죠? 글씨가 홀쭉해지죠. 다이어트 한 것처럼 글씨가 홀쭉해진다. 요게 장평이에요. 장평. 그래서 장평 100%가 표준이라고 했을 때 100보다 커지면 글씨가 상대적으로 뚱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100보다 작아지면 글씨가 상대적으로 홀쭉해지는 거. 그게 이제 장평입니다.
자간은 뭘까요? 자간. 자간은 이름 그대로예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의미해요. 간격. 그래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플러스로 넓히면 이렇게 마치 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하듯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자간. 네. 반면 요거를 이제 0으로 하면은 표준이죠. 딱 처음에 0이었죠. 그죠? 요게 딱 표준인데 여기는 자간은 마이너스가 가능해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글자와 글자끼리 간격이 점점 촘촘하게 달라붙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장편과 자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느낌을 보세요. 자, 제가 요 아메리칸 항공사 그다음에 요 두 번째 문단 요거를 이제 비교해 보시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자, 요 단락에 대해서요. 제가 글자 모양에 가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장평을 한 95%, 네, 95%. 그다음에 자간을 마이너스 5%, 네, 요 정도 한번 해줘 볼게요. 자, 장평 95%, 자간 마이너스 5% 정도로 한번 줘 보겠습니다. 짠, 네, 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문 용어로 look and feel이라고 해요. look and feel. 자, look하고 feel 해보세요. 예, 자, 요 첫 번째 문단에서 보여지는 느낌, 네, 자, 요 아래 문단에서 보여지는 느낌 어떠세요, 여러분들? 글로 보기 어떠세요? 요거와 요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차이가 네, 없다면 조금 둔감하신 거고요. 네, 느낌이 아무래도 다르죠. 예,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 뭔가 되게 밀도 있어 보이지 않아요? 촘촘해 보이죠, 그죠? 뭔가 촘촘해 보여요. 왜 촘촘할까요? 당연하죠. 장평을 내가 날씬하게 했고 글자와 글자를 좁게 했잖아요. 마이너스 5%로. 뭔가 되게 밀도 있어 보인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서를 쓸 때 보통은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키면 거기에서 그냥 디폴트로 주어지는 고편집 그대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장평 100%에 자간 0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문서를 잘 만드는 고수들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래 한글이 책을 출판하는 용도로도 많이 편집 용도로도 사용이 돼요. 일반 우리가 보는 책들이 아래 한글로 편집된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책으로 출판되어서 나오는 출판물들은 되게 세련돼 보이지 않던가요?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고급져 보이고. 근데 왜 그런지 잘 보시면 특별히 뭘 건드려서가 아니라 장평과 자간을 바꿔서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장평을 조금 줄여서 글씨를 날씬하게 만들고요. 자간을 조금 좁혀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밀도 있게 하면 되게 짜임새 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과제 나가게 될 텐데 똑같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내더라도 어떤 친구는 글을 딱 보면 뭔가 되게 짜임새 있어 보이는데 느낌상 장편과 자간을 조정하면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장편과 자간을 이렇게 좁혀 놓으면 동일한 공간에 훨씬 많은 컨텐츠를 담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그러니까 3줄 들어갈 자리에 뭐 2줄만으로도 똑같은 표현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잘하면 이걸 이제 좁히게 되니까. 그래서 장편과 자간을 좀 이렇게 줄여서 문서를 밀도 있게 보이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뭐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문단 편집과 관련된 모든 것 이런 겁니다. 자, 문단 편집과 관련해서는 글자 모양 바로 옆에 보시면 문단 모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보시면 문단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옵션을 여기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먼저 정렬 방식이 있습니다. 양쪽 정렬할 건지, 왼쪽 정렬할 건지, 뭐 가운데 정렬할 건지, 오른쪽 정렬할 건지, 뭐 이렇게 배분 정렬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쭉.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양쪽에 얼마만큼의 여백을 줄지, 이건 이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한 칸씩 문단 처음에는 첫 줄에 이렇게 들여쓰기 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옵션을 주었기 때문에 이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단 모양 요 아래에는 줄 간격이 있는데요. 이 줄 간격은 말 그대로 줄과 줄 사이의 간격입니다. 요 줄과 요 줄 사이의 간격.
요 줄과 요 줄 사이의 간격, 이거를 지금 현재 160%로 주어준 상태죠. 그 160을 130, 120으로 줄이면 이 줄 간격이 좁혀지는 거고요. 이거를 180, 200으로 넓히면 줄 간격이 넓혀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단이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문단과 문단 사이에 거리가 뚱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거는 문단 모양에 제가 문단 아래에다가 10포인트만큼씩 간격을 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단과 문단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줄 나눔 기준이 한글은 글자, 영어는 단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한글은 가, 정이 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가 하고선 바로 줄 바꾸면서 정해가 나왔잖아요. 그죠? 하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애플이란 단어가 있다. 그런데 A가 여기 있고 PPL이가 끝에가 있다. 처음에 나온다 이러면은 이게 한 단어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경우에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면은 한꺼번에 위로 올리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밑으로 내리든가 이렇게 단어 단위로 줄을 나눠라. 이게 옵션을 여기다 설정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단 모양에서 세팅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을 그냥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팁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팁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팁은 개조식 문서를 작성할 때 너무나도 유용한 Shift 탭 단축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더 내려볼까요? 예, 좀 더 이렇게 내려가 보면 자, 비소실 일반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이번 실습은 Shift 탭의 유용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별 하나로 이걸 이제 뭐라 그래요? 글머리표라고 보통 하죠. 글머리표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알리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거는 이거보다 한 단계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시면 한 칸, 두 칸, 세 칸 공백을 띄웠고요. 글머리표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네요. 그 다음에 땡땡 이렇게 하고 또 여기도 이제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고 비소실 2반 학생에게 알립니다. 뭐 Shift 탭 알리기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더 띄었어요. 칸을 더 많이 띄었고 이제 별표가 3개가 글머리표가 됐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비소실 알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이뻐요? 안 이뻐요? 예, 안 이쁘죠. 왜 안 이쁘죠? 예, 이렇게 보여야 이쁘지 않겠어요? 요 별표가 하나가 딱 있고 이게 이제 글머리표 역할을 하려면 요 줄에 딱 맞춰서 이렇게 쫙 내려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글머리표처럼 보이게 하려면 여기 앞에 B자 앞에 커서 밑으로 쫙 이렇게 열맞춤을 해야 될 거고 얘가 이제 글머리표 같이 보이려면 요 앞에 쫙 이렇게 내려와서 줄맞춤을 해줘야 이렇게 보여 이쁘지 이건 안 이쁘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느냐 간단해요. Shift 탭만 알면 됩니다. 자, Shift 탭 어떻게 쓰는 거냐면 지금 별표 한 칸 띄고 요 다음에 B자 앞에서 요 아래 단락 아래가 자동으로 이렇게 열을 딱 맞추게 하고 싶은 거죠. 들여쓰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Shift를 누른 상태로 B자 앞에서 커서가 깜빡깜빡일 때 Shift를 누르고 탭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쫙 줄 정렬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글머리표 두 개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B자 앞에다가 커서를 깜빡깜빡 두시게 한 다음에 Shift 탭만 딱 누르시면 이렇게 줄 맞춤이 되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B자 앞에 커서를 깜빡깜빡 두신 다음에 Shift 탭을 누르시면 딱 이렇게 줄 맞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한글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MS 워드나 이런 데서는 이런 글머리표를 쓰려면 또 서식의 글머리표 서식을 뭐 반드시 이용해야만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아래 한글은 그런 면에서 되게 편하죠. Shift 탭이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내가 그냥 얼른 뭐 별표가 됐든 뭐 아니면은 빼기가 됐든 더하기가 됐든 글머리표를 얼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은 Shift 탭을 한 번에 탁 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개조식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요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팁 세 번째 것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네 번째 팁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번째 팁. 아래 한글에 그림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삽입에 그림 가서 그림을 삽입하면 되는데 이 그림을 삽입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을 삽입하고 나서 그 그림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 좀 볼까요?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들어보면
엄청 귀여운 아가가 한 명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귀여운 아가가 한 명 있죠. 그런데 요 밑에는 귀여운 아가가 안 나왔어요. 예. 여기는 보이는데 얘는 왜 안 보이지? 예, 그런 게 생기겠죠. 근데 사실은 제 연구실 컴퓨터에서 이 파일을 열면 요 사진도 잘 보이고 요 사진도 잘 보여요. 예, 잘 보이는데 비록 이상하게 다른 컴퓨터에 이 파일을 가져오면 요거는 보이는데 얘는 안 보이게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왜 그럴까?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자, 여러분 이제야 말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 첫 번째 동영상 강의에서 BSP 공사를 처음 열었잖아요. 처음 열어서 제가 그 아메리칸 항공을 찾아가서 앞으로 막 옮길 때 그때 중간에 에러 메시지 났던 거 기억나세요? 뭐 어떤 그림의 경로가 없는데 뭐 무시하겠느냐, 뭐 모두 무시하겠느냐 이래가지고 제가 이유를 이따 설명드리겠다라고 하면서 X 눌러서 닫았던 대화 상자가 한번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거의 원인을 얘가 유발한 거야. 얘가. 예. 아니 너의 그림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니? 그하고 메시지를 준 거였던 거죠. 아까까야. 그러면 얘는 왜 잘 보이고 얘는 왜 잘 보이지 않느냐? 그 원인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해 보시죠.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 그림에 대한 속성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개체의 속성 중에 기본 속성, 뭐 여백 속성 쭉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림 속성 한번 눌러봅시다. 그림 속성을 클릭을 해보면 이 그림은 뭐라고 나오냐면 문서의 포함에 체크박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삽입 그림 이렇게 흐리게 써 있죠. 이 얘기는 이 그림은 요 사진은 문서 안에 임베딩 되어 있어요.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탑재된 문서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서를 열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열리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림이죠. 요 그림 더블 클릭해 볼게요. 따닥 하면 문서의 포함에 체크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C 밑에 다큐멘트 앤 세팅스 밑에 HCR 밑에 바탕화면 밑에 노네임 01.jpg라는 이미지를 참조하고 있대요. 요 이미지는 어디 있느냐? 이 문서를 처음 만들었던 그 PC 안에 어딘가에 있는 경로죠. 그러니까 그 아래 한글 파일에서는 아마도 이 그림이 잘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 경로를 따라갔을 때 저 사진이 그 위치에 있을 거니까요. 잘 보이는데 이 파일을 뭐 여러분 컴퓨터나 저처럼 다른 사람한테 보내게 되면 이렇게 경로를 따라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래서 그림을 출력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때 특히 중요하냐, 이력서 같은 거 낼 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기업에서 인사팀 담당자분들 얘기 나눠보면 이력서를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그렇죠.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력서에 사진 넣게 돼 있잖아요. 딱 봤더니 사진에 X박스 아까 그것처럼 사진 없음이 딱 뜬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바로 서류 탈락이죠. 사진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격을 시키겠어요? 사진 같은 게 중요한 이력서의 경우에는 만약에 문서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러면은 굉장히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아래 한글 2018 버전 쓰고 있는데 옛날 아래 한글 있잖아요. 뭐 한글 뭐 97 뭐 이런 좀 옛날 버전 아래 한글은 빨간색으로 X 이렇게 표시해요. 빨간색으로 X, 액박이라고 그러죠. X 이렇게 흉물스러워요, 되게. 그래서 사진을 제때 문서에 포함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서에 꼭 표현돼야 되는 사진인 경우에는 그 사진을 더블 클릭해봐서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꼭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팁으로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문서 안에 위치시킬 것이냐가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 자, 기본에 가보면 있는데요. 위치를 어떻게 잡을 거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면은 그냥 글자처럼 취급하는 게 끝이고요. 근데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본문의 양쪽 배치를 할지 위아래 배치할지 뭐 위로 튀어나오게 할지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림의 위치를 결정해 놓으면 단언컨대 내가 보는 위치에서는 그림이 제 위치에 잘 보이는데 다른 버전의 다른 컴퓨터에서 열었을 때 내가 원하지 않은 위치에 그림이 떡하니 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래 한글은 버전이 자주 바뀌었고 버전 간의 호환성이 떨어진다 이런 경고 말씀드렸는데 그림을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위치를 잡았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생겨요. 내가 원래 삽입하려고 했던 위치 그대로 있을 경우가 거의 100%인데 이거를 글자처럼 취급하지 않고 이렇게 본문의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함부로 배치를 하면은 다른 아래 한글에서 열었을 때는 내가 의도했던 위치에 그림이 없을 수가 있더라. 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가급적이면 아래 한글의 그림은 어떻게 취급해라? 글자처럼 취급해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마치 글자처럼 이거를 이렇게 무섭죠. 공포영화 같지요. 예. 어쨌거나 선택도 이렇게 반전해서 뭐 컨트롤 X, 컨트롤 V 이런 거 다 먹혀요. 마치 글씨처럼 문단의 한 내용처럼 우리가 뭐 복사도 할 수 있고 잘라내기 할 수도 있고 위치도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잡으면 돼요. 이렇게 뭐 띄어내기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가운데 정렬 뭐 오른쪽 정렬 이런 것도 다 통해요. 왜냐 글자랑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굉장히 편리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 한글에서 그림을 삽입하는 네 번째 팁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인 기능에 가깝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슬슬 조금 고급적인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고급 기능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거. 자, 이거 보세요. 뭐냐면 여러분 문서를 쓰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보고서가 이제 세로 편집으로 주로 쓰잖아요. 이렇게 보고서는 보통 이제 뭔가요? 이 세로 쪽이 긴, 예, 세로 쪽이 긴, 이제 세로 편집으로 쭉 이렇게 하다가 근데 내가 표를 하나 그려야 되는데 표가 옆으로 되게 긴 표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세로 가로폭이 좁은 용지에다가 이렇게 옆으로 넓적한 표를 삽입하는 건 힘들죠, 그죠? 예, 그래서 그 표 들어가는 위치만 이렇게 페이지가 살짝 옆으로 이렇게 돌아갔다가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식의 편집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세로 방향 편집, 가로 방향 편집, 세로 방향 편집이 이렇게 혼재되는 경우 이런 거를 내가 표현하고 싶을 때.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논문 같은 거 쓸 때 처음에 쪽번호는 이렇게 로마 숫자로 1, 2, 3 이렇게 쪽번호가 나오다가 본격적인 본문이 시작될 때부터는 아라비아 숫자로 다시 1번부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쪽번호 체계가 앞에는 이렇게 나왔다가 뒤에는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편집의 문서의 방향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 혼재되어 있거나 쪽번호 체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하나의 문서 안에 다양한 포맷을 한꺼번에 넣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능이 구역 나누기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구역 나누기를 같이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구역 나누기가 적용된 사례가 이 BSP04 같은 사례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제일 앞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앞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표지가 있는데 표지의 방향이 잘 보세요. 옆으로 뚱뚱해요. 그죠? 가로 편집이 된 표지인데 그 다음부터는 세로 편집으로 이렇게 가로가 됐다가 세로가 됐다가 또 중간에 다시 가로가 또 나올 수도 있죠. 가로 됐다 세로 됐다 이런 게 혼합되는 경우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거. 네, 그게 이제 구역 나누기로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페이지 번호도 한번 보세요. 여기 로마 숫자로 돼 있죠. 로마 숫자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됐는데, 네, 4페이지 됐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어때요? 아라비아 숫자가 됐네, 다시. 1페이지, 2페이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쪽번호 체계가 또 이렇게 막 혼재될 때,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는 구역 나누기라는 걸 해야 돼요. 자, 먼저 요 사례부터 한번 해봅시다. 요 사례. 세로 편집 쭉 하다가 중간에 가로 편집 나왔다가 다시 세로 편집되는 요 사례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 가셔서 새 문서 해보겠습니다. 새 문서. 자, 그러면 이제 빈 문서가 새로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새로 하나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요 부분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는 1쪽, 2쪽 이렇게
페이지만 우리가 고려를 하는데, 여러분 그 화면, 아래 한글 화면에 좌측 하단 쪽을 한번 쭉 봅시다. 좌측 하단 보시면 저기 보이세요? 제 마우스 위치 잘 보세요. 마우스 위치. 여기 1쪽, 여기 쪽수죠. 그죠? 단이라고 하는 개념, 1단. 예, 요거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던가 뭐 다음에 설명드리고. 그런데 쭉 가다 보면 구역이라는 게 나오네요. 구역. 예. 지금 아까 구역 나누기란 기능을 배울 거라고 했는데, 구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 구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 있는 거는 현재 커서가 위치한 구역이 몇 번째 구역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슬래시 다음에 나와 있는 숫자, 요 그거는 이 문서 안에 구역이 총 몇 개가 들어있느냐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이 문서에는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구역도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 1구역에서 첫 번째 구역에 네 커서가 위치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 봅시다. 문서 보시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얘네들이 하나의 구역을 이뤄야 되겠죠. 요 세 페이지가 하나의 구역을 이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구역이 두 페이지로 구성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이 또 세 번째 구역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역이 총 몇 개 필요하죠? 1구역, 2구역, 3구역까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역을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구역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 엔터 3번 친 요 밑에 커서를 깜빡깜빡 둔 상태에서 여기다 새로운 구역을 삽입해야 되겠다. 자, 그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쪽에 가보세요. 쪽에 가보시면 여기에 구역 나누기라는 버튼 보이십니까? 구역 나누기. 단축키는 Alt Shift Enter인데 그냥 구역 나누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구역 나누기. 짠! 예, 그러면 마치 아까 컨트롤 엔터 눌렀을 때랑 똑같이 새로운 쪽을 삽입한 거와 똑같이 하나, 둘, 셋 다음에 그냥 휙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이제 아까는 1쪽이었고 이거는 2쪽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요 쪽에 주목하실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 구역에 주목해야 돼요. 구역. 아까는 1/1이었잖아요. 1/1이었는데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1/2가 됐어요. 지금 이 커서는 전체 두 개 구역 중에 1구역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된 거죠? 두 번째 구역 중에 두 번째 구역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구역이 총 몇 개 필요하다? 3개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서 구역 나누기를 또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자, 이제 원하는 대로 1페이지는 몇 구역? 1구역이 됐어요. 네, 2페이지는 몇 구역? 2구역이 됐죠. 3페이지는 몇 구역? 3구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의 구역이 완성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성하고 싶은 모습은 어떤 겁니까? 이 구역에 대해서만 편집 방향이, 쪽의 방향, 페이지의 방향이 가로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구역? 2구역. 자, 커서를 2구역으로 갖다 놓습니다. 전체 3구역 중에 2구역에 있죠. 2구역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뭘 바꿔야 되냐? 편집 용지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보시면 여기 편집 용지라는 게 있죠. 자, 편집 용지 대화 상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용지의 방향을 어떻게 할래? 세로로 돼 있죠. 현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역에서는 가로 방향으로 바꾸죠. 바꾸고, 자, 주의할 점은 이 아래 보시면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적용 범위가 현재 뭐로 돼 있어요? 현재 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문서 전체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이 두 번째 구역에 대해서만 가로 방향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세로로 그대로 두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구역으로 범위를 한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꾸고 설정 누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이제 줄여서 봅시다. 자, 1페이지 1구역은 어떤 방향? 세로 방향. 2페이지 2구역은 무슨 방향? 가로 방향. 3페이지는 다시 세로 방향. 이렇게 가로 세로 가로가 반복해서 나오게 되고, 만약에 요거 3페이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이미 정해진 구역 내에서 페이지만 넘기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컨트롤 엔터 하면 된다 그랬죠? 컨트롤 엔터 한 번 누르고 컨트롤 엔터 두 번 누르고 하면, 자, 처음 3페이지는 이렇게 세로 방향,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은 2페이지, 그럼 또 컨트롤 엔터 치면, 자, 가로 방향 1번, 가로 방향 2페이지, 다시 세로 방향 페이지로 첫 페이지, 그 다음에 또 컨트롤 엔터 치면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해서, 자, 앞에 3페이지는 이렇게 세로 방향, 그러다가 가운데 2페이지는 이렇게 가로 방향,
다시 세 페이지는 세로 방향 이렇게, 두 페이지는 세로 방향 이렇게 처음에 원했던 대로 이렇게 완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구역 나누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이제 실습 끝났으니까 닫을게요. 그냥 닫고 다시 한번 새 문서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쪽번호가 혼재되는 경우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쪽번호가 앞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온대요? 지금 보면 앞의 경우에는 로마 숫자로 두 페이지가 있다가 뒤에서부터는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이렇게 세 페이지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구역이 몇 개 필요해요? 구역 1, 구역 2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냐? 쪽에 가서 구역 나누기 한 번만 짱 해주면 이제는 첫 페이지가 1구역, 두 번째 페이지가 2구역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첫 페이지에 가셔서 쪽번호를 매기면 되는데, 자, 쪽번호 매기기 클릭. 자, 우리 첫 번째 쪽번호는 뭘로 매기기로 했어요? 여기 이렇게 로마 숫자로, 줄표는 빼고 로마 숫자로 이렇게 맺어라. 그래서 자, 봅시다. 쪽번호 1, 그죠? 여기서 컨트롤 엔터 치면 쪽번호 2, 그죠? 또 엔터 땅 컨트롤 엔터 치면 쪽번호 3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1구역이에요. 1구역. 그다음에 우리는 2구역부터는 어때요? 2구역부터는 새로운 걸 매기고 싶은데 지금 따로 특별히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숫자로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지 말고 2구역부터는 쪽번호를 다시 매기겠다. 2구역의 쪽번호는 어떻게 매기기로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라비아 숫자로 매기기로 했고 줄표도 넣기로 했죠. 1번부터 다시 시작해라. 시작번호 1번 해서 넣기 이렇게 하시면, 자, 봅시다. 아까까지는 로마 숫자 3이었고 여기도 로마 숫자 4로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아라비아 숫자로 4로 바뀐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 1페이지부터 새로 시작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세 번호로 시작이라는 메뉴가 또 있습니다. 세 번호로 시작을 클릭해서 쪽번호를 다시 1번부터 새로 시작해 넣기 이러면은 짜잔 이렇게 1번부터 다시 시작하고 컨트롤 엔터 치면 아라비아 숫자로 2페이지. 그래서 맨 위에는 1구역에서는 로마 숫자로 1, 2, 3, 4페이지가 이렇게 1, 2, 3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2구역부터는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역 나누기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팁 하나를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저도 이런 기능이 아래 한글에 있는지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쪽번호를 매기거나 아니면은 아까 쪽번호를 세 번호로 매기는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기능들을 아까 막 입력을 했는데, 자, 나는 쪽번호를 매기는 거를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면 로마 숫자가 지금 이게 소문자로 돼 있는데 이거 대문자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 지금 1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4페이지로 쭉 계속 가게 하고 싶어요. 이미 번호는 삽입해 놨는데 나중에 사후에 수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아까 입력했던 내용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쪽번호를 매기거나 세 번호로 시작하거나 이런 거는 내 눈에 안 보이죠, 지금. 어디서 그 기능이 작동시켰는지 눈에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으니 수정이 돼야 안 돼요. 수정이 당연히 안 되죠.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래 한글에 특별한 기능을 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편집, 파일 편집, 보기가 있는데, 자, 이 보기 메뉴를 클릭해요. 보기 메뉴 클릭하면 아까는 제가 문단 부호를 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문단 부호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문단 부호 바로 밑에 보시면 조판 부호라는 게 있습니다. 조판 부호. 자,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변화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짠! 아까 없었던 뭐가 생겼어요. 쪽번호 위치라고 하는 주황색 글씨가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아까 로마 숫자 삽입했던 그 자리에 쪽번호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쪽번호 위치 부분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아까 제가 세팅했던 화면이 다시 떠요. 그래서 자, 이거 제가 아까 대문자로 바꿔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대문자로 이렇게 바꿔서 넣기 하면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어서 페이지가 들어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쪽번호는 안 하기로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새 쪽번호 안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아까는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백스페이스 버튼을 탁 누르면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걸 지울까요? 물어도 봐줘요. 지움 이렇게 누르면 예, 아까와 달리 4페이지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래서 조판보호는 평상시에는 당연히 끄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저분하거든요. 편집하는데 지저분함을 야기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당연히 끄고 있어야 되지만 방금 보여드린 예처럼 이거 좀 뭐 내가 방금 입력한 이런 쪽에 관련된 설정이나 이런 것들 바꾸고 싶다,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럴 때에는 임시적으로 조판 보호를 켜서 내용을 보시고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수정하시고 이럴 때만 잠깐 켰다가 또 껐다가 이런 식의 접근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역 나누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한 문서 내에서 다양한 형식의 쪽번호 동시에 삽입하는 거는 이미 확인을 했죠. 그리고 보기와 조판부호 실행하는 거, 이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한 가지 설명 안 한 거는 쪽번호 숨기기를 설명하지 않았네요. 예를 들면 문서의 표지 같은 경우에, 예, 제일 앞에 있는 문서의 표지 같은 경우에는 표지에다가 쪽번호를 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페이지에 한해서만 쪽번호를 감추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쪽 메뉴에 가시면 여기 현재 쪽만 감추기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이제 뭘 감추고 싶다? 여기 뭐 머릿말만 감추기 할 수도 있고 꼬릿말 감추기 할 수도 있고 다 감출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쪽번호를 감추기 하고 싶다. 예, 설정 이렇게 하면 아까는 다 쪽번호가 나왔지만 지금 이 페이지는 쪽번호 감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밑에 보시면 쪽번호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감추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쪽번호가 안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거 쪽번호 감추기 방금 한 거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보기에 가서 조판부호에 가서 감추기를 이렇게 삭제 하면은 감추기를 다시 취소해서 쪽번호를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다. 뭐 이런 기능들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강의의 마지막 파트는 요걸로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세 번째 영상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영상의 마지막 팁, 목차 만들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탭 설정 조정하기. 자, 요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두껍거나 긴 보고서를 만들 때는 목차가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목차 만들 때 이제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목차의 제목이 나오고 점이 쫙 찍힌 다음에 페이지 나오는 거, 이거 구현하는 게 은근히 좀 짜증납니다. 자, 왜 짜증이 나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얘인데, 내가 여기다 목차를 만들고 싶어요. 자, 목차, 목차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목차를 만들 때요. 목차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좀 여러분들 좀 글씨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 한 14포인트로 해볼게요. 자, 만약에 뭐 1장 서론이다. 그런 다음에 보통은 페이지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점을 찍잖아요. 점 찍고 예를 들어서 뭐 1페이지, 그죠? 그 다음에 2장, 본론. 그 다음에 점 쭉 찍고, 그죠? 여기 뭐 10페이지 뭐 이렇게. 근데 넘어가네 이러면 또 이렇게 줄여야 되고 뭐 이런 거. 이런 게 되게 짜증난다는 거죠. 이렇게 짜증난다는 거예요. 왜 짜증나냐면 예를 들어서 서론이 아니라 머릿말로 바뀌었다. 그러면 머리말 이렇게 하는 순간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점 지워야 되고 이렇게 노가다로 만드는 게 너무 짜증난다 이거죠. 이거 좀 편리하게 이렇게 목차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 이겁니다. 있다. 자, 어떻게 만드느냐? 자, 요거 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 자, 저를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한번. 자, 어떻게 하시냐? 자, 1장 서론 이렇게 따라 치세요. 1장 서론 이렇게 따라 치신 다음에 여러분 컴퓨터 키보드에 보시면 좌측에 중앙쯤에
탭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TAB, 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탭 버튼을 한 번만 눌러봐요. 한 번만 땅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적당하게 간격이 벌어지고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다 치셨으면 그냥 1페이지니까 이렇게 1 이렇게 쓰십니다. 엔터. 자, 1장 했으니까 이제 2장 해야죠. 2장. 예. 본론. 네, 본론. 본론. 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믿으시고 탭을 그냥 누르세요. 탭. 예, 이거는 1페이지 아니고 10페이지? 예, 뭐 15페이지 이렇게. 자, 3장도 해봅시다. 3장. 예, 한 칸 띄고 결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탭을 그냥 누르세요. 절 믿고 탭. 예, 그 다음에 뭐 50페이지다 이렇게. 자, 원래는 점점점점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탭만 한 번씩 띵 눌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마법 같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어요. 1장, 2장, 3장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 문단 모양 있었어요. 문단 모양. 그죠? 문단 모양을 클릭. 예, 문단 모양 클릭. 아까는 문단 모양의 기본적인 부분들만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기본 말고 확장도 있고 지금 우리는 계속 탭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탭. 그죠? 탭으로 한 칸 띄웠잖아요. 그 옆에 보시면 탭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문단의 여러 모양 중에 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양을 어떻게 정할지를 채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요게 탭을 내가 임의의 탭을 여기에 삽입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탭을 왼쪽부터 시작하는 탭으로 하고 단 채울 모양이 있는데 여기 여러 모양들이 있어요. 이 중에 우리는 무슨 모양이 필요할까요? 예, 점선이 필요한 겁니다. 점선으로 탭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탭이 최대한 끄트머리 어딘가로 가야 되겠죠. 이 포인트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한 480? 480이면 안 되네요. 너무 크네요. 아까 420 뭐라 그랬죠. 그러면 한 380? 요건 일단 한번 넣어보고 요 값이 너무 크다 작다 이러면 조금 조정하는 걸로 합시다. 자, 380으로 일단 잡아보고 추가 이렇게 합니다. 추가. 예, 그러면 이렇게 탭이 삽입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설정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보니까 아까 얼마로 했죠? 380으로 했나요? 390으로 했나요? 그게 살짝 짧아요. 그죠? 조금 더 왔으면 좋겠죠. 자, 이 조금 더 왔으면 좋겠다를 조정할 때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자같이 생긴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검은 꺽쇠가 이렇게 왼쪽 탭으로 삽입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얘를 근데 너무 잡아 끄시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문단 모양에 가서 지금 막 조정하다 보니까 여러 모양이 생겼는데 이런 거 필요 없는 건 이제 지우는 거죠. 예, 지우고 네, 400포인트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400 값을 넣어서 설정 이렇게 하면 요 탭 하나만 남고 이렇게 자, 요게 왜 좋은가? 탭으로 채우면 뭐가 좋냐? 자, 아까 서론 대신 머릿말로 바꿔볼게요. 머릿말 대단하지요? 어때요? 내가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치더라도 요 위치가 깨져요, 안 깨져요? 탭으로 바꾸면 안 깨져요. 예, 요 위치를 그대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간중간에 여기다 어떤 내용을 추가하더라도 점이 자동으로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편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차를 만드시면은 훨씬 편리하게 편집의 어떤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탭을 이용해서 탭 설정을 이용하셔서 목차에 점을 구현하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거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두 번째 실습 영상까지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팁 8번부터 이제 조금 남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세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